강원도의 산악지역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박민재는 작은 목조집에서 홀로 사는 전역 군인으로서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빛이 비를 뚫고 스치자 갑자기 쓰레기통 옆에 웅크린 새 작은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건 지훈 약 10살쯤 된 아이, 수진 마른 체형의 소년, 그리고 은지 입술이 추위로 보라색이 된 막내 여아로 찢어진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다. 민재는 멈춰서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누구냐 한밤중에 왜 여기 있지? 지훈 가장 큰 아이는 팔을 뻗어 동생들을 보호하며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민재는 손전등을 낮추고 얼굴을 부드럽게 풀었다. 아저씨가 해칠 일 없어. 밥은 먹었니?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들의 어린 얼굴에 새겨진 피로를 보았고 어깨가 흠뻑 젖은 채 지치지만 누군가를 믿고 싶은 눈빛을 느꼈다. 민재는 뒤로 물러서서 부엌 문을 열었고 노란 따뜻한 빛이 난로의 열기와 함께 쏟아졌다. 들어와. 뜨거운 수프와 마른 담요가 있어. 가고 싶으면 문은 항상 열려 있을게. 지훈은 망설이며 눈으로 탐색했지만 결국 동생들을 이끌고 문턱을 넘었다. 부엌 안에서 민재는 조용히 젖은 옷을 걸고 마른 수건을 주며 난로 옆에 깨끗한 옷 바구니를 가리켰다. 그는 버너를 켜고 닭수프 캔 2개를 열어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물을 부었다. 증기가 솟아오르며 그의 호흡도 안정되었다. 세 아이들은 테이블에 붙어 앉았고 민재는 각자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그릇과 중앙에 딱딱한 빵 한 접시를 놓았다. 그는 지훈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포착했는데 그것은 전쟁터에서 처음 온 신병들의 굶주림과 피로 약해 보이지 않으려는 결의와 닮아 있었다. 먹어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는 숟가락을 먼저 집어 한 입 맛보고 작은 어깨를 풀며 따뜻한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형을 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먹었고 지우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쥔 손을 풀고 숟가락을 그릇에 담갔다. 민재는 몇 분 기다린 후 맞은편에 앉아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몫을 먹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더 이상 명령조가 아니고 인내심 있게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왜 혼자 밖에 있지? 질문이 무겁게 공기에 매달렸다. 지우는 그릇만 내려다보고 수진이 떨며 중얼거렸다. 엄마 떠났어요. 민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슬픔의 빛이 스쳤다. 누구와 떠났지? 지훈의 목소리가 목에서 억지로 나왔다. 한 남자요. 민재는 긴 숨을 참고 숟가락을 쥔 손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얼굴은 다시 평온해졌다. 이름이 뭐니? 수진이 막내를 대신해 답했다. 지훈, 수진, 은지. 민재는 작은 종이에 새 이름을 단단한 글씨로 적어 테이블에 놓았고 그것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가 명확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고 그 후에 아동보호기관에 알릴게. 오늘 밤은 아무도 너희를 떼어놓지 않아. 약속할게. 지우는 그를 보며 눈에 긴장감이 풀어지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도 끄덕였고 은지는 비닐봉지를 쥐고 수줍게 끄덕였다. 민재는 벽난로 옆에 새 매트리스를 깔고 각자에게 담요를 놓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고 얼굴은 엄하지만 조용한 경계심이 깃들었다. 은지에게 담요를 덮어주다 비닐봉지가 열리며 습기 찬 사진이 떨어졌다. 민재는 그것을 주워들었고 희미한 사진 속 여자가 낯선 남자 옆에 서 있고 오래된 집 앞이었다. 그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이 잠시 어두워지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갈색 봉투에 넣어 자신의 낡은 나침반 옆에 놓았다. 밤이 깊어지며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부엌의 따뜻한 불빛 안에서 민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한때
경계로 가득 찬 시선이 이제 조용한 반성과 결의로 변했다. 그는 새 아이에게 문을 열어준 순간부터 앞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불빛 속에서 갈색 봉투 모서리가 열리며 사진 일부가 드러났고 사진 속 여자의 손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민재는 키두지 못했지만 아침이 되면 펼쳐질 일들이 그의 평화로운 삶을 산산조각 낼 터였다. 그날 이후로 민재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었다.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독하게 지내던 그가 이제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지우는 형으로서 동생들을 지키려 애썼고 수지는 조용히 따랐으며 은지는 작은 미소로 응답했다. 민재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비가 그친 아침, 그는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준비했다. 따뜻한 밥과 국이 테이블에 놓였고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민재는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 임무다. 그는 의료 검진을 위해 마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나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은지는 빈혈이 심했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지만 결의를 다졌다. 그는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임시 보호자로 지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았지만 민재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지지했다. 지우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민재의 인내가 그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수지는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은지는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찾았다. 민재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다. 사진 속 여자 김혜린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었지만 민재는 현재에 집중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바쳤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은 성장했고 민재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혜린의 귀환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올 터였다. 민재는 그날 밤의 만남이 운명이었다고 믿었다. 비바람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 강원도의 산맥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집 안에는 이제 따뜻함이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민재는 그 소리에 힘을 얻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그들의 강인함을 키웠다. 지우는 리더십을 배웠고 수지는 지식을, 은지는 창의력을. 민재의 헌신은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혜린의 잔인함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서서히 사라졌다. 마을 축제에서 아이들은 민재와 함께 참여했고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재는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사랑으로 맺어진 유대가 더 강하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계속되었고 혜린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직감했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다. 밤하늘의 별처럼 그의 결의는 빛났다. 강원도의 바람이 불어오며 새로운 챕터를 예고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밝아졌고 민재의 가슴은 충만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비바람이 잦아든 후 민재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했다. 산길을 걸으며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고 민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저녁을 준비했다. 따뜻한 스튜가 끓으며 집 안이 향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먹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다.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혜린의 학대에 대한 기억이 드러났고 민재는 분노를 삼켰다. 그는 약속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할게. 밤이 깊어지며 아이들은 잠들었고 민재는 지켰다. 그의 삶은 이제 아이들로 가득 찼다.
강원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의 집은 따뜻했다. 이 만남이 기적이었다. 민재는 과거의 상처를 잊고 미래를 꿈꿨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길 수 있다. 그의 결의가 강해졌다. 밤하늘을 보며 그는 기도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영원하다. 민재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강원도의 산맥처럼 그의 사랑은 견고했다. 아이들의 미소가 그의 힘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를 증명한다. 민재는 영웅이 되었다. 아이들의 눈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다. 민재의 집에 희망이 피어났다. 강원도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아이들은 웃었고 민재는 만족했다. 이게 가족의 시작이다. 혈연을 초월한, 사랑으로 맺어진 영원한 유대. 민재는 그날을 영원히 기억했다. 비바람 속 만남을. 그것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삶의 빛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세상의 사랑을 강원도에 사는 증인이다. 민재의 헌신에, 아이들의 성장에. 혜린의 그림자는 멀지만 민재는 준비되었다. 사랑으로 무장한 채 그의 여정은 아름다웠다.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 민재는 잠들었고 꿈에서 아이들을 보았다. 행복한 미래를. 강원도의 바람이 속삭였다. 사랑은 승리한다. 항상, 영원히. 민재의 가슴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감사했다. 이 만남에, 운명에, 사랑에. 강원도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생기로 가득했다. 이게 기적이다. 민재의 삶에서, 아이들의 삶에서, 세상의 교훈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민재는 그것을 알았다. 기입이 진심으로. 그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랑과 함께 영원히. 강원도의 산맥처럼 견고하고 아름답게. 민재는 미소 지었다. 밤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의 결의가 빛났다. 사랑의 힘으로. 강원도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집은 보호되었다. 사랑의 지붕 아래, 아이들의 웃음으로, 민재의 헌신으로. 이 이야기는 영원하다. 사랑의 증거로. 민재는 그것을 느꼈다. 가슴 깊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미래를 향해 강원도의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을. 그의 삶은 완성되었다. 아이들 덕분에, 사랑 덕분에, 영원히. 박민재는 새아이 지운 수진 은지를 돌보며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다. 강원도의 목조집은 이제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깃든 보금자리였다. 아침이면 민재는 된장국과 따뜻한 밥을 준비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나라 꼬마들.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나며 전날 밤의 두려움을 잊고 그의 목소리에 안도했다. 민재는 이 루틴이 아이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 집이 다시 생기로 채워질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느꼈다. 식탁에서 지우는 큰 고기 조각을 수진에게, 수진은 작은 조각을 은지에게 몰래 건네며 서로를 챙겼다. 민재는 그 작은 배려 속에서 끈끈한 형제애를 보았다. 식사 후 그는 아이들을 욕실로 안내해 세수건과 비누를 건넸다. 씻어 아저씨는 밖에서 기다릴게. 현관에 앉아 물소리와 은지의 작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1시간 뒤 깨끗해진 아이들이 나오자 민재는 말했다. 좋아, 이제 필요한 물건 사러 가자. 그는 차 키를 쥐며 아이들을 돌본 뒤 적절히 넘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되새겼다. 첫 목적지는 친구 최영수의 옷가게였다. 영수는 민재와 아이들을 보자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았다. 어서 와 꼬마들 삼촌이 예쁜 옷 골라줄게.
은지는 새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새 셔츠를 보며 눈을 반짝였지만 지우는 새 재킷을 건네봤자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러니? 마음에 안 들어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민재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시간이 흐르며 민재의 집은 웃음과 생기로 채워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가르쳤다. 지우는 창틀 닦기를, 수지는 접시 정리, 은지는 꽃밭 손질을 배웠다.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족의 일부임을 느끼게 했다. 밤이면 민재는 은지와 수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은지는 용과 공주 이야기를 좋아했다. 수진은 민재의 군대 경험담에 귀 기울였고 지우는 멀리 떨어져 혼자 별을 그리곤 했다. 민재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는 문을 항상 열어둔 채 언제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어느 날 그는 강원병원의 박의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보고서를 받았다. 은지는 빈혈이 심했고 수지는 수면장애, 지우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박의사가 말했다. 민재는 쓰레기통 옆에서 떨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지훈이 말한 계모 김혜린의 잔인한 말이 떠올랐다. 너희는 쓸모없어. 그는 분노를 삼키며 아이들을 더 단단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재는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 임시보호자 지정을 요청했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독신 남성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소식에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그의 진심을 보고 점차 지지했다. 어느 저녁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의 호수로 소풍을 갔다. 은지는 물가에서 돌을 던지며 웃었고 수지는 새 이름을 물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지우는 멀리서 호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우리 진짜 여기 살아도 돼요. 민재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날 밤 불꽃놀이를 보며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했다. 민재는 그들의 웃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느꼈다. 군 복무 중 겪은 트라우마가 서서히 옅어졌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화를 찾았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우가 찾아와 마을에서 퍼지는 소문을 전했다. 민재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 호라비가 왜 아이들을 키우냐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축제에 참가했다. 은지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수지는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다. 지우는 조용히 민재 옆에 서서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몇 주 후 그는 아이들과 함께 뒷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은지는 당근 씨앗을 심으며 노래를 불렀고 수지는 물뿌리개를 들었다. 지우는 삽을 잡고 흙을 팠다. 민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는 내 자랑이야.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유대였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도 민재는 은지가 떨어뜨린 비닐봉지에서 나온 사진을 떠올렸다. 김혜린과 낯선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어두운 그림자. 그는 직감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어떤 폭풍도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원도의 바람이 속삭였고 그의 결의는 별처럼 빛났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목조집이 아니었다. 사랑과 희망의 성체였다.
민재는 아이들과 함께한 매 순간이 기적임을 알았다. 그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될 터였다. 세월이 흐르며 박민재의 살 매운 평화로운 물결처럼 만정되었다. 강원도 이목조집은 이제 추 의보물 창고가 되었고 고 민재는 은은퇴 한 군인으로서 조용히 살아갔다. 지우는 군대에서 뛰어난 사고, 안으로 자리 잡았고 멍이지에서 우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았. 스며 수진은 서울 이대형, 기술 회사에서 혁신적인 엔제, 이니어로 인정받아 특허를 예, 오락에 내며 커리어를 쌓아 에스테아. 은지는 법대 졸업 후이면 그로펌에서 변호사로 활약하 묘사회 정의를 위한 케이스를 맡아 젊은 재능으로 좀 옥받았다. 민재는 아이들의 편지와 사지 늘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SS고 그들의 성공이자 신의 언신에 대한 최고 이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평고는 갑작스 러운 방문으로 깨졌다. 어느 맑은 오후 낯선 검은새 단위집 앞에 멈추고 김혜린이 내렸다. 그녀는 세월 이흔 적이 깊 은얼굴에 화려한 화장을, 아고가 비싼 코트를 걸친 차 애미소를 지었다. 박민재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 는달콤한 목소리로 말했. 이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억 속의 사진을 떠올렸듯 아, 당신은 김혜린 민재는 나 진 목소리로 확인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으로 시선을 주었다. 네 맞아요 내 아이들이 어머니죠.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민재는 몸이 굳었고 그녀의 이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미 성장했어요. 앙신은 그들을 버렸잖아요. 혜린은 웃으며 핸드백에서 오서류 뭉치를 꺼냈다. 법적으로 나는 여전히 엄해 온이에요. 출생증명서와 후견, 권문서가 그 증거죠. 지훈 의군 경력 수진 의트 거 은지 입법 정명성 M 오둔의 혈육 의열매예요. 그걸 즐길 권리 간에게 있어요. 그녀 잊은 짜동기는 모선 개가한 이라탐욕이었다. 비더미에 앉은 혜린은 아이들의 이부와 명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제하려 했다. 민재는 그녀를 노려보아 애쓰지만 혜린은 미소만 지으며 떠났다. 그 후 혜린은 강원도 이자그 N마을 강릉에서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는 카페와 시장에서 USD, 을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 저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젊었을 때 박민재에게 위, 옆바다 아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군인 출신으로 무섭게야 이들을 통제하고 착취했어요. 이제 후회하며 돌아왔는데 그 가모든 걸 독차지하고 있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올해 니웃들은 민재의 과거를 해 심하기 시작했다. 혜린은 그 틈을 노려 야시 MC 안절문 변호사 김준호를 고용했다. 준호는 이 케이스를 자신이며 N기성을 높일 기회로 보았으고 히 에린의지 시대로 증거를 조작했다. 오래된 학교 싸움 비디오를 패 온집해 지훈이 버둥거리는 악면만 강조하고 민재가 폭력을 행사한 듯 보이게 해 애쓰다. 또한 마을 이노인 하나를 매수, 애야심한 밤 민재의 집에서 빔 영소리가 들렸다고 중에 온하게 했다. 그들은 아동보호기관 보고서에 오를 왜곡해 학대 의증 후로 엘부 풀렸다. 혜린은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이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의자의 상과사 외적 지위를 노렸다. 민재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꺼운 소환장을 발견하였다. 법원에서 온 그것은 아동아 그대와 착취 혐의에 대한 기소죄 안기였다. 그는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려 웃다. 혜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을 알았지만 대응할 준비가 우족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민재가 지나갈 때 애마다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군이 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항상 조용해 보였는데 민재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들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침묵하랬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해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며칠 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 왔다. 박민재 씨 당신을 학대해 오메이로 체포합니다. 경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었다.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 우갑을 찬 채 경찰차 탔다.
강원도 이 구불구불한 도를 을달리 며그는 목조집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왜 이런 일이? 그는 생각했다. 혜린의 증언과 조작된 주 앵거가 글을 더 채걸었다. 경찰서에서 민재는 취조를 받았고 비디오와 증 인진수를 보며 분노를 삼켰다. 이건 거짓이야.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어. 그러나 법은 냉정했대.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었고마 을신문은 그의 기사를 대서 특필했다. 군인 출신 나동학대자 체포. 소문은 더 커졌고 오랜 칭 우들 조차 민재를 피했다. 민재는 독방에서 아이들을 더 올렸다. 지운 네 단단한 눈빛 수진 의지, 적호기시 문지 따뜻한 미소. 그들은 내가 아버지라고 믿을까? 그는 자문했다. 혜린의 계획은 착진한 교되었고 그녀는 준호와 함 깨법정 전략을 짜며 응리를 확신했다. 민재는 어두운 감방에서 힘 안 그리려 가지만 아이들의 살한 갬에 달렸다. 그 신념이 유일한 빛이었다. 강원도 이바람이 창사를 쓰 치며 민재의 결의를 자극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혜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찜한 민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일 기다리며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아이들 아빠를 믿어줘. 그의 마음 은강원도의 산말처럼 굳건했다. 세월이 준 선물이 파괴되는 운간이었지. 만민재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다. 혜린의 탐욕이 모든 것을 삼키려 하지만 사랑 은더강하했다. 민재는 그걸 믿었다. 감방 이 침묵 속에서 그의 결의가 불타올랐다. 강원도 이 하늘이 어두워지며 오폭풍을 예고했다. 민재는 준비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싸움에 그의 눈의 결이 가번뜨겨 애쓰다.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캐치 달았다. 혜린의 음모 가법정으로 을림 여민재 이운명 이걸였다. 그러나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민재는 그걸 알았다. 깊이 믿었다. 강원도 이별이 그를 지켜보았다. 아이들 이 미래를 위해 그는 배 옷혔다. 이게 시련의 시작이었다. 민재의 인내가 시험받는 순간 그는 강했다. 군인처럼 아버지처럼 영원히 강원도의 사는 증인이었디. 민재의 고독한 투쟁에 혜린의 교활함에 맞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아이들 덕분에, 사랑 덕분에 이 싸움은 그의 것이었다. 승리를 향해 강원도의 바람이 불었다. 민재의 결의를 실어 법정으로, 진실로 법정 이공기 눈무겁고기 N장감이 팽배했다. 김혜린 애극적인 증언고 아변호사 김준호 이조작된 죄 운거가제 된 후간 중석이 이 누구도 박민재의 운명을 해 심하지 않는 듯 했다. 배심원들은 침울한 시선을 교환했고 민재는 포기비, 웅개불이 뽑히지 않는 오랜 소 나무처럼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실망이 깊이 배어 있었다. 판사 이정호 눈 경험이 푼 그 무한 엄격한 남자로서 망치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랬다. 증언 과증거를 검토하 NH의 예비법원은 박민재 씨를 아동학대와 착취 혐의를 오유죄로 판단합니다. 이제 선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의 중얼거림 이파도체 오로 밀었고 후에 와찬성이 옥삭임이 섞였다. 민재는 눈을 감고 입안에 쓴 맛이 퍼졌다. 혜린은 그를 향해 천쳐 애니시 미소를 지었고 그 눈에 눈이 제 눈물이나 피해자 이 고통이 아닐 아차가운 계산과 승리의 기쁨이 번뜩였다. 그 순간 민재는 은요이진 짜본성을 명확히 보았다. 탐욕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감 충효활한 여우였다. 혜린은 민재 가가 목에 가든마 등 관심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과거가 아면 아래 묻혔고 준교황 언근 여가 갈망하던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었다. 민재의 재산은 크지 않은 하도비지 을갚기에 충분했고 도중의 오하게 지운 수지 는지의 성공 한 자녀들 곁에 자랑스러 비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희생적이 넘은 이로 보일 것이고 그들의 노동에 올매를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혜린의 진짜 목적은 거의 이심, 년의 고난과 빚을 보상할 온과 명성이었다. 법정에서 속삭임이 퍼져 고이 웃김 할머니는 실망으로 고개를 저었다.
다른 이들은 열심히 고개를 레그덕이 며가 엽슨 해리네 개정 이가 이루어졌다고 믿어 애쓰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고서 니떨렸지만 눈은 자랑 의롭게 앞을 향해고 정도에 어쓰며 혜린의 승리 자세에 울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자 앤흙터였다. 긴장 은절정에 달했다. 판사 이정호는 망치를 높이 들어 최종 선고를 내리래 오했다. 그 소리가 울리 면민재의 삶이 결정될 터였다. 혜린은 미소를 지었 고 눈이 새 웅리로 빛났다. 바로 그 순간 법정이 무거운 문이 활짝 열리며 죽음갓 은침묵을 깼다. 새 인물이 자신감 과결이로고 러들어왔다.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가 판사에 이 말을 자르며 울렸다. 잠시만요. 우리가 진짜 증인입니다. 그 대담하고 울리는 선언입에 옵정의 번개처럼 떨어지 몇 숨 막히는 긴장을 가로 일렀다. 배심원 기자 그리고 벤치에 바에 기백이 앉은 마을 사람들 모두 의시선이 방금 열린 문으로 향했다. 혜린은 여전 희승리 미소래 울짓고 있었지만 새 인물을 보 곧짜증 이번 뜨기단 올라움에 우로그리고 공포로 변했다. 박민재의 세 자녀 지금은서 앵무장 한지훈 군복의 훈장버 앤디 득이는 사관으로 당당하 애니이자 세수진 넓은 어깨의 케이스 파일 뭉치를 든 차분한 모스 분지 변호사 복차림으로 매얼 이묵고다나 하지만 결이 찬얼 굴로 빛났다. 법정의 집단적인 한숨소를 이가 퍼졌고 낮은 중얼걸 이미 통제할 수 없는 파도로 커졌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자녀 들을 보면 운에 눈물이 고였다. 절망 이 순간 다시 볼 줄 몰라 애쓰던 자녀들이었다. 판사님 제 이름은 변호사 박의 운지입니다. 저는 추가 증인 제출을 신체 옹합니다. 법전 기숨을 죽였다. 은지는 맞춤 정장으로 발 걸음이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가주 MB된 서류를 서기에게 건네 애기가 애쓰다. 판사 이정호 눈 서류를 빨 의게 훑으며 이마를 찌푸리더 고망치를 가볍게 두드려 애쓰다. 법원은 신청 을허가함이다. 증인들은 진행하세요. 은지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가 벤치 앞에 서며 목소리가 명후 악하고 결정적이었다. 판사님 우리는 박지훈 박수진 박은지입니다. 우리는 박민재 의자녀들이고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녀는 혜린의 창백하고 충격받은 얼굴을 바라봄 옆의 심원 쪽으로 돌아섰을 때 에이, 그는 학대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 증언 아래 오왔어요. 지우는 은지 뒤로 한 걸음 낫 엄역히 큰 체구로 여동생의 울부분적으로 가렸다. 판사님 그의 목소리 각입고 앉아 옹적이었다. 박민재는 엄격한 군인님, 아찌 마누리를 때리거나 버린 적이 없어요. 은지가 열이 날 때 밤새 돌봐 준 사람이에요. 수진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고 제처 실패 후 일어서는 법을 엘기 가르친 사람이에요. 용기 가족 포기하지 않는 교후 늘 주었어요. 쓰레기통에 서우리를 끌어오 일려집은과 진짜 삶을 준 사람이에요. 학대라는 모든 비난은 거지 S말이에요. 다음으로 수진이 왔다. 그는 두꺼운 브리프케이스를 울 테이블에 놓고 안에 파일을 정온했다. 판사님 수진은 평온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증거를 가져왔어요. 오, 이건 거의 20년 전 아동보호국 이관원 본기록으로 학대징 후 없음이라는 명확한 게 언론이에요. 이건 의사 박 씨의 의료 보고서로 민재 가오리를 데려올 때 우리 앙태 가영양 실조였다네 운증거예요. 이미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는 멈추고 혜린을 바라보아 애쓰다. 그리고 이게 가장 명확한 죄. 운거예 여김 혜린 당신이 우릴 을굶기고 추운 바닥에서 자기학 오비 오는 밤에 버리고 연인과 돔 앙친 사람이에요. 이건 10대 때 민재에게 쓴 표. 언제로 당신 같은 계모에 대하 N 공포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건 은지 이 그림들비 내리는 잠긴 뒤집 붙었다 때 우탄 부엌틀까지. 이건 누리 부엌이에요. 4명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당신 김혜린이 우리를 어린 시 절버린 사람이 지그가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받을 일 악역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민재 누누리 삶을 구한 사람이에요. 혜린은 더 이상 구화한 척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에서 깨변하며 분노와 공포 갖추 앵돌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대 움거리며 아니야 그건 거짓이 아그가세뇌했어. 은지는 즉시 방역했다. 그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왔다. 판사님 김혜린의 말이 그녀의 이자니남과 계산을 가장 잘 응명해요. 우리가 세뇌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우리를 영양실 오아트라우마로 거리에 내버린 살 암이라는 걸 잊었어요. 그녀는 사랑 때문에 여기 있지 않아요. 자녀들 이세웃으로 쌓으면 기성과 돈을 착취하려 해. 다시 착취하려는 거예요. 그녀 아버지를 착취한 것이지. 얼엄. 혜린의 변호사 김준호는 엘굴이 창백해지며 그녀를 울자리로 끌어내리며 미친데 우시 속삭였다. 그는 수진의 서류 열정제 오김민재 자녀들의 이증언에 울보고 전체 변호가 무너진 게 올 알았다. 더 이상 논쟁할 게 없었다. 민재는 자녀들을 보며 암정 예압도 되었다. 그들이 이럴 줄 몰랐다. 한때 구한 아이들이 이제 그를 구했다. 판사 이정호 눈얼굴이 염겨 가지만 눈빛이 변하며 망치 이를 세게 두드렸다. 법원은 즉시 휴정을 써 논합니다. 이세 증거와 증언으로 법이바입이 어느 전 케이스를 철저히자 애검토해야 합니다. 서기김 혜린을 아동방치와함 연계훼손 혐의로 추가 조사를 의뢰해 구금하라. 3일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숨막히는 긴장은 사라지고 엉이 이기대가 대신했다. 혜린 눈얼굴이 초췌하고 오만하 미사라진 채피고석에 앉아 수까비 하고 엄격한 감시해 있었다. 그녀 이 변호사 김준호는 지치고 패배한 모습이었다. 민재는 세 자녀 옆에서 서사 애힘을 느꼈다. 판사 이정호는 엄숙한 권 위로 판결을 시작했다. 새 제출된 모든 증거를 얼저히 검토한 후아동 보호객 왕일호 의료 보고서 그리고 박제, 이훈 박수진 박은지 의증언에 울포함해 법원은 박민재 씨에 대한 해치, 염의 가전혀 근거 없음에 울발견합니다. 이에 박민재 씨를 무죄로 선어 애니합니다. 법정의안도 이함성 이터제 옷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웃고 많은 이들이 일어나 눈물 오박수를 쳤다. 민재는 지훈 수진은지를 보 묘우석고 그들의 이 눈이 기쁘 무릎이 났다. 그는 가슴이 무거운지 미넬이 어진 듯했다. 판사는 계속했다. 김혜린 씨에 대해서는 거에 20년 전 심각한 아동방치, 증거와 박민재 씨에 대한 미화에 언계훼손 의로 법원 은유조 애를 선언합니다. 법에 따른 적절한 처벌에 울받을 것입니다. 혜린은 의제 주저앉아 자신감, 과힘이 안전히 빠졌다. 법정이 누구도 그녀를 및 건하동정하지 않았다. 퍼지는 속삭임 은경멸 과분노뿐이었다. 법원 밖에는 기자와 마을살 안바다가 기다렸다. 민재 가자녀들과 나오자 웅박수가 터졌다. 언론은 영궁 가버지와 세선 꽁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많은 이웃들이 죄책감으로미 엔제에게 사과했다. 김할머니는 눈이 붉게 부엌에 우이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요 박씨, 당신을 의심 안내가 잘못이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임에 어비난 없이 사과를 받아들여 옷다. 그날 밤 익숙한 목조집에서는 명의 저녁 테이블에 모였대. 첫 저녁처럼 민재가 아이대. 우를 맞이한 밤처럼 그리고지. 난 20년 수만 따뜻한 아족 식사처럼. 테이블에 눈 뜨거운 수프 대시 는지가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요리가 있었다. 민재는 성장 한강하고 왁구한 자녀들을 보며 목이 메었다. 너희가 그 약속과 추억을 기해 옥하고 나를 구하러 올 줄 몰랐어. 어민재는 감정 어린 목소리로 이로 말했다. 은지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 며눈에 무한한 사랑 입이 났다. 아빠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 서욕은 여는 감정으로 목 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비오는 밤 지붕을 주시고 사랑, 과신뇌를 가르치셨어요. 이슬이가 작을 때 아빠가 우리를 지켰듯이 아빠를 지킬 차례예요. 지훈과 수진은 그의 어깨에 손 을올리고 종영과 헌신인 운빛을 보냈다. 그들의 포옹이 그를 둘러싸 고부서지지 않는 오늘 이루었 애쓰다. 저녁 후 민재는 매아침 앉아이디 언현관으로 나갔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밤하 느릅말 가수천 별이 반짝였다. 그는 거의 20년 전 비오는 비, 암떨면서 있던 새겁먹, 고상처 입은 아이들을 떠올리었다. 이제 그들은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 라강하고 안정된 성인을 오돌아왔다. 그들은 그의 바위였고 그가 전심으로 쌓은 가족이었다. 민재는 순수한 만족과 펴 앵화의 미소를 지었다. 민재의 목소리 가밤을렸다. 비슷한 비방울에 전달되네 운속삭임처럼 아직 지붕을 치 않는 모든 이들에게. 때론 아버지 댐은 혈련이야 니라비오는 밤열린 지붕에서 온다. 그 지붕은 폭풍뿐 아니라 산 지체어 입은 영혼도 지킨다. 그리고 전심으로 뿌린 사랑에 운항상 필요한 순간 돌아온다. 가장 차가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폭풍에 단련돼 가족을 만든다. 혈연보다 강한 유대. 그렇게 박민재, 이정훈인과 세버림받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났다. 정의의 승리뿐한 이라인간스, 엉이 승리. 우리는 민재 가고도 개진 눌리냄 이망인이었지. 만 문 열어 새 아이를 맞이하며 삶의 의미를 알견한 것을 보았다. 그건 일시적 연민이 아니라냄 영희 운명을 영원히 봐 꾼생사 결정이었다. 비오는 밤 쓰레기통에서 던 작은 손부터 함께한 첫 아침 식사까지 가족을 필요로 하는 조용한 부탁까지. 민재는 그들에게 지비상죄 었다. 지훈에게 과거를 직면하리, 애매수진에게 지식, 이 믿음은 제거, 른이를 위한 목소리, 마음의 상처 굶주림과 추위의 이기용 무가치하다는 잔인한 말. 이 영혼을 갉아먹던 모두가 민재의 지분 가래 아무것도 바라 지 않는 사랑으로 치유되었듯. 이 이야기는 가족이 혈통이나 이 적서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킨다. 그건 지킨 약속 침묵의 희사, 앵타인의 상처를 포용하고 옹서하는 능력으로 엔다. 김혜린 계모는 탐욕과자니 엔함이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음에 무엇이 남나? 너도 자신의 지붕을 찾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열어줄 집 운기 있나? 이 이야기가 삶의 사랑과 친절에 이 가치를 부드럽게 상기시키길 바란다. 마음을 열어두라 작은 선에 기전생을 바꾸고 상상은 어머 이기적을 만들 수 있은 이까. 듣기 고마워요.